이번 동영상에서는 RStudi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RStudio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서 기초적인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 준비 내용으로는 PC에 RStudio가 깔려 있을 것이고 통계를 위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우선 RStudio란 무엇이냐? R 언어를 위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R 언어는 통계 분석,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 등에 특화된 언어인데요. 통계 분석과 데이터 과학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R 언어와 이를 활용한 RStudio를 사용합니다. RStudio는 또한 코드 자동 완성, 오류 메시지 표현, 문법 강조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다 쉽게 사용자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는 생명과학과인데요. 이 RStudio를 활용한 생물학적 과목에는 생물통계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생물통계학을 배경으로 해서 RStudio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물통계학은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인데요. 생물학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이러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 유리한 RStudio와 궁합이 매우 잘 맞습니다. 또 이제 더 좋은 점은 RStudio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형태이지만 사용자가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더미 데이터라고 해서 생물학적 컨셉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 값들은 가상의 값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되었던 과거 여러 논문들의 출처로 사용되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실습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RStudio를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곳에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스크립트 창이 있고요. 그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나오는 결과 화면이 밑에 콘솔에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 콘솔에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엔 이따가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데이터들이 우측 상단에 인바이먼트라는 곳에 출력이 되고요. 시각화를 위한 그림을 그렸을 때 나오는 형태의 그림들이 우측 하단에 여기에 우측 하단의 공간에 출력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RStudio 기본 문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RStudio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을 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반적으로 x는 5 이런 식으로 이퀄 사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RStudio도 이를 지원합니다. 단 이퀄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의 로컬 변수 아니죠, 반대죠. 함수의 맞네요. 로컬 변수 같은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를 저장할 때 사용하고 이 화살표 모양 꺽쇠가루 왼쪽과 짝대기를 이용한 대시 코드를 이용한 이 화살표 모양으로 글로벌 변수를 지정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저희는 RStudio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꺽쇠가루를 활용해서 변수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5를 저장하고요. 실행은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서 사용합니다. 보시면 제가 실행한 화면이 코드가 콘솔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도 콘솔이 아니죠. 스크립트 창에 y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y가 저장이 됐고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도 되고 결과값이 나오죠. 그냥 프린트 함수 없이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도 r은 출력을 해줍니다. 변수를 저장해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번 데이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콤바인이라는 C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콤바인 함수 안에 인자값으로 어떤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동물에 관한 리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중복된 것도 넣어보고요. 이런 동물을 텍스트 값으로 스트링 값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C 콤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인자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이 인자들을 연결한 리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물이니까 animal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스크립트 콘솔 창에 실행한 코드가 마찬가지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측 상단에 environment에 animals 아까 저장했던 x, y 변수 저장된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리스트를 한번 시각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변수를 그대로 실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저장된 리스트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지만 표를 썸머리 람수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변수를 집어넣으면 이 리스트를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길이가 인자에 포함해서 길이가 5개고 자료형들은 이런 캐릭터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가 아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볼 것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R에서 지원하는 행과 열을 가진 2차원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의미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테이블, 표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인자값으로 어떤 것들을 넣어줄 거냐면 컬럼명 equal 데이터, 쉼표 컬럼명 equal 데이터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pet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pet이라는 컬럼을 만들고 그 pet이라는 컬럼에 저희가 위에서 저장했던 animals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표의 형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가시화하기 위해서 임시로 family라는 것들을 칼럼을 만들고요. 여기에 아까 배웠던 콤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5개짜리 표는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해야 하죠. 그래서 애니몰즈는 5개의 인자를 가진 리스트이기 때문에 임시로 숫자 5개를 넣은 패밀리 칼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한 결과를 제가 패치라는 곳에 변수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치를 실행을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콘솔 창에 표 형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 저희가 패밀리와 펫이라는 컬럼을 지정을 했죠. 그리고 펫에는 저희가 지정했던 애니몰즈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패밀리에는 저희가 입력한 숫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순서, 개수를 나타내주는 줄 개수를 나타내주는 로우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렇게 숫자가 카운팅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Studi오는 더미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아이리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그중 하나인 아이리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아이리스는 한국말로 하면 붓꽃이라는 그냥 식물 한 종류고요. 이 붓꽃에 관련된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세팔은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페탈, 이건 꽃잎이에요. 꽃잎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그 데이터의 종, 이런 것들을 정리한 더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하고 실행을 하면 아래 저장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더미 데이터인 아이리스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기능을 볼 건데 지금 간단하게 콘솔장에 출력된 걸 보시면 여러 가지 총 5개의 컬럼이 있죠. 이 5개의 컬럼 중에 나는 꽃받침의 길이만 보고 싶다. 이런 특정 컬럼 하나를 조회하고 싶을 때는 표에 이 데이터에다가 달러 표시를 찍으면 컬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Studio의 강력한 장점답게 아래 자동 완성 기능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엔터를 눌러서 자동 완성 기능, 그 중에 꽃받침 길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그 표들의 꽃받침 길이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번 필터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꽃받침 길이가 7 이상인 것만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간단한 조건문을 걸어서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언어에 있는 것처럼 인덱스 기호인 대괄호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 대괄호 인덱스에는 정보 두 개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A에 해당하는 것은 행입니다. 행. 저희가 볼 행은 하나예요.
아이리스 꽃받침 길이였죠. 그리고 이 뒤에는 콤마하고 공백 문자를 넣습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안 되죠. 요거를 길이가 7 이상인 것을 출력하라.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약 150개였던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 꽃받침의 길이가 7.0 이상인 것들만 출력이 되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는 A, B 형태로 아규먼트가 들어가는데요. A는 행이고요. 그러니까 조건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뒤에 있는 콤마는 열입니다. 즉 컬럼인데요. 지금 보시면 5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 길이 너비, 그리고 종인데요. 이 공백 문자라는 것은 모든 칼럼을 출력해라라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스피시스, 종만을 보고 싶다면 5번째 컬럼이므로 숫자를 1부터 세기 때문에 5를 입력해 주시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7.0, 꽃받침의 길이가 7.0 이상인 표본들의 종만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콤마 뒤에는 공백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더미 데이터를 이용을 해봤고요. 또 다른 더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킨 웨이트라는 데이터인데 병아리 무게를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은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빈도표를 만들 겁니다. 빈도표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종류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나타내주는 표 형태의 자료형인데요. 저희는 요 컬럼 중 치킨 웨이트 컬럼 중 먹이의 종류를 나타내는 feed 컬럼을 가지고 한번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빈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함수 안에 치킨 웨이트 넣어주고 컬럼을 뜻하는 달러 표시에서 feed로 함수를 입력한 다음 얘를 fee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eed를 출력을 하면 먹이의 종류에 따라 이 표에서 치킨 웨이트 표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지 빈도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바플럿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feed라는 말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빈도표, 저희가 결국 숫자를 세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count라는 변수로 바꿔두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count라는 변수에 이 빈도표를 저장을 하고요. 보시면 feed, 먹이는 종류, 연속적이지 않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히스토그램이 아닌 바플럿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바플럿을 그리는 함수는 바플럿이고요. count 변수를 넣어서 함수 안에 인자값으로 이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빈도표 자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바플럿을 누르면 여기 우측 하단에 바플럿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시화하기 위한 바플럿을 조금 꾸며줄 수도 있는데요. 인자를 추가해서 어떤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플럿 카운트를 사용한 다음에 콤마를 찍어서 인자를 추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컬럼은 이것도 아까 리스트를 만들었던 컴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의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을 2로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바플럿에 여러가지 인자들을 넣어서 표를
박스 플롯을 꾸며주거나 어떤 가시성을 더욱더 확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eed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파이 차트 역시 그릴 수 있습니다. 파이 차트를 그리는 함수는 파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카운트 변수를 테이블형 변수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우측 하단에 파이 차트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치킨 웨이트라는 아까 치킨 웨이트라는 데이터를 보면 총 칼럼이 두 개죠. 웨이트 하나, 무게 하나, 먹이 종류. 임자값을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로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먹이 종류와 이 새로 추가한 사이즈라는 기준에 맞춰서 빈도표가 새롭게 다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플랏을 또 한번 그려볼 건데 바플랏을 조금 꾸며 보겠습니다. 아까 색깔을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뭐 레전드를 단다던가 아니면은 뭐 메인, Y축, X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저희가 만든 새로운 카운트라는 자료에 X축에 대한 라벨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X축에 먹이를 의미하는 feed라는 라벨을 줬고요. 콤마를 찍어서 새로운 인자 Y랩을 이용해서 Y축 랩을 무게 weight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보시면 알 거예요. 가장 이 바플랏이 어떤 것에 대한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먹이에 따른 무게라는 것을 적고요. 그리고 그려보면 보시면 메인이라고 가장 마지막에 썼던 메인이라는 요소의 위쪽 상단에 바플랏 우측 중앙 상단에 메인이 되는 글자가 굵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라벨 저희가 feed 적었죠. Y라벨 weight 적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박스 플롯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바플롯이 아닌 박스 플롯인데요. 박스 플롯은 데이터에 대한 5가지 통계, 대표적인 5가지 통계를 요약해서 제공해주는 그림인데요. 저희가 방금까지 사용했던 치킨 웨이트에 무게를 나타내는 웨이트 칼럼을 인자로 넣어서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에 넣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박스 플롯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박스 플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5가지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최소값, 최대값, 제1사분위수, 제2사분위수, 제3사분위수인데요. 각각 1사분위수는 1, 2, 3 각각 25%, 50%, 75% 지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2사분위수 50%에 해당하는 애를 메디안,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우측 하단의 이 박스 플롯 그림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실선이 최소값, 미니멈이고요. 가운데 있는 상자의 아랫변이 1사분위수, 중앙의 진한선이 2사분위수, 중앙값이고요. 이 변의 가장 윗 상단변이 3사분위수, 상위 75% 지표를 얘기하고 가장 위에 밖에 있는 실선은 최대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박스 플롯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는 이상점, 아웃라이어라는 것인데요. 아웃라이어는 그 통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유달리 튀어 있는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치킨 웨이트를 보면 뭐 150, 뭐 300, 400 이런 숫자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데이터를 뭐 150에서 한 400 정도 요 사이의 것들을 주로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상점에 해당하는 특이한 데이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목 데이터라는 변수에 콤바인을 해서 콤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치킨 웨이트의 무게 칼럼 쪽에 2가지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유달리 큰 750짜리와 1000짜리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목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이 웨이트만 출력이 딱 되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상점으로 넣은
750과 1000짜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 데이터를 가지고 박스 플랫을 그려보면 이상점이 포함된 데이터죠. 보시면 아까 그림과 다르게 가장 위쪽에 점 2개가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이 점들은 이상점으로 추측되는 데이터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 박스 플랫은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사분위수, 중앙값이 사분위수죠. 그리고 요 이상점까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가장 대표적인 통계를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상점은 다섯 숫자 요약, 5가지 통계를 나타내는 것에는 정확히 말하면 포함은 되지 않지만 많이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데이터를 넣어서 박스 플랫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은 정규 분포인데요. 정규 분포를 띄는지 여부를,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띄는지 여부는 QQNOM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썼던 이 치킨 웨이트 함수의 웨이트를 보면 나는 이 병아리 무게를 나타낸 표에 이 무게인 애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지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QQNOM 함수에 이 칼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멀 QQ 플랫이라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 찍힌 점들이 데이터들이고요. 이 데이터들의 분포가 직선을 가까운 형태이면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 거의 y는 x 같은 직선에 가깝죠. 따라서 이 치킨 웨이트 표에 웨이트 컬럼은 정규 분포를 띄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실습까지 마쳐 보았고요.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